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때다.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떤 때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 그것은 해당 사건을 수사할 때 통상 기관인 검찰이 그 수사를 담당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이러한 특검법을 의결하게 됩니다. 국회가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는데 그 직전에 청와대도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수긍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8년 5월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그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것입니다. 여야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결국 이 특검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 특검법이라는 것이 어떤 때 만들어지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제 그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 단순한 범죄라고 한다면 정의를 대표하는 검사가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건이 우리 주권자를 구성하는 전체 국민, 5천만 국민과 관련된 5천만 국민이라는 그 총체, 그것과 관련된 범죄라면 그러면 검사에게 맡길 수 없겠죠. 물론 그 경우에도 검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검사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회는 검사로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범죄라고 한다면 역시 수사기관인 검사가 그것을 다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검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정부, 법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거의 국가가 특단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단지 특검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증거를 수집해서 유죄의 확증이 들었을 때는 공소 제기를 하고 그리고 법원이 유죄의 증명이 됐다고 생각해서 유죄 판결을 한다. 이러한 절차로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 특검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특별한 절차로서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절차라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그러한 범죄라고 했을 때는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특검 사건의 목표입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검이라는 것의 정당성, 그리고 특검은 결코 폭력이 아니다. 정권에 대한 위협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불거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그 일을 저지르는 그 배후가 되는 관계되는 권력이 힘을 미칠 수 없게 하는 것. 권력형 비리가 불거졌을 경우에 그 배후에 있는 권력이 힘을 미쳐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을 수 없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다. 비리의 몸통이 현직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이 현직 대통령은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권력이 비리의 몸통일 때, 현직 대통령이 비리의 몸통일 때, 그때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때다. 바로 이럴 때 특별검사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별검사는 지금 있는 일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니다. 특별검사는 그동안 그와 같은 권력이 저지른 비리를 권력의 힘으로 덮어왔던, 그렇게 덮도록 해왔던 그 구조, 그 권력 자체, 다시 말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있는 그 권력을 수사해서 있는 일을 그대로 밝히는 것, 그것이 특별검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검사가 없는 일을 있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사실을 왜곡할 수도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절차법과 수사 관련 조항들을 넘어서는 수사, 다시 말해서 불법 수사는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당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야당 편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특별검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검사는 법 위에 서 있을 수 없다. 여당이 보기에 아무리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람이 특별검사가 되더라도 팩트상 선거 부정이 안 되는데 그것을 선거 부정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무죄 날 것 아니냐. 무죄 나면 모든 것은 다 끝난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그동안 1년 남짓 동안 은폐되고 숨겨진 이 선거 부정 사건을 정말 추상 같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그 내막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가장 정치적 중립성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방금 소개한 내용 가운데 선거 부정은 뇌물로 바꾸고 1년 남짓은 3년 남짓으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2016년 11월 17일 국회 법사위 위원장 박범계 위원이 했던 발언입니다. 국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검사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신속하게 그 법률을 공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체 없이 이 특별검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범계 위원은 엇비슷하게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에게 그가 한 말만큼 정의라는 것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드루킹이라는 인터넷상의 명칭, 그것을 가진 사람이 기술적인 방법, 기술 진보에 힘입어 그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댓글을 조작하고 또 그것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절차, 거기에서 특정 후보에게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현재 나와 있듯이 드루킹이라고 하는 김동원 씨가 네이버의 업무 방해를 했는가,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혹시 선거법을 위반했는가 하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사건은 아닌 것이죠. 이 경우에 공소시효가 어떻다든지 또 그것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재판의 경우에 그 기간을 6개월로 해놓은 것은 국가의 질서를, 더구나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선거에 대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논란이 있게 되면 국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결과를 정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법률은 다 그 본연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의 범죄 행위가 범죄 행위인 것이 입증이 됐을 때 공소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그들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인의 범죄 성립 여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좀 더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든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 이상의 사건이다, 그런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1세기의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켜서 그 결과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데 실패하게 한 선거를 그르친 사건이다. 그런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그 본래의 선거, 그리고 그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경선이라든지 기타 그러한 민주적 절차, 법적인 절차를 그르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이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매크로니, 킹크랩이니 혹은 댓글 부대, 그리고 그 이외의 수많은 정보 조작을 하는 조직들, 언젠가부터 SNS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민주당 계열 그쪽에서 혹은 좌파 계열이라고 하는 쪽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정보 조작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 방해를 받게 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이러한 아주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번에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특정 정당에서는 출석하지 않고 특정 정당에서는 찬성을 하면은 문자폭탄 공격을 받고 이랬다는 뉴스를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정당이 어디가 되었든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과 우리 5천만 국민 자신과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옳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특정 정당을 위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춤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새누리당에서 선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선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 가운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당의 선거 부정은 괜찮고 함께 숨기고 싶고, 과거 새누리당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역시 새누리당의 선거 부정은 괜찮고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박근혜 씨, 문재인 씨 두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어떻든 대통령을 해보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팔자가 편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 일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댓글 부대의 활동을 한다든지 혹은 이와 같은 댓글 부대의 활동을 어떨 때는 봐주자고 하고 어떨 때는 성토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청와대에서 먹고 자고 해본 적도 없는 그런 국민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정의가 아닌 것을 지지합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니까 괜찮아,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은 2018년이고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그들 욕망을 쫓는 꼬여있는 정치인들의 역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의 적을 찾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를 찾아낸다는 의지로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특검은 진실과 정의만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보다 용기를 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5천만을 위한 것인지 그것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 결과로 제19대 대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경선,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에 위반됐던지 아니면 법률에 위반됐던지 하는 사항이 밝혀지면 그러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 경우에 그 위헌위법한 사실이 이 사건으로 특검에서 밝혀지고 또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는 이 경우에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민주주의를 손상시킨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검사를 선정하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변협,
그 특검 선정에, 특검 추천에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고 부정은 오래 덮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는 국민이 있겠지만 어떻든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을 이제 더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것을 실천한 그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협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아니면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되었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는 결코 무사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정말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협, 뉴스에 나오는데 대충 한다든지 지금은 눈치 보느라고 좀 곤란하다든지 그런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엄정하게 그리고 전 국민 앞에 나서서 떳떳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인재를 추천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국회는 자신이 소속해 있는 정당 그 정당에서 떠나십시오. 지금은 헌법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기로 합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